네, 소위 계급장 떼고 한판 붙는 시간입니다. 말릴수록 더 강해지는 맞짱 토론 시간이죠. 살살 합시다 코너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어요. 전 새누리당 의원이자 작가이신 전희옥 작가님 나오셨고요. 또 전 K본부 뉴욕 특파원 출신인 세한대 배종우 교수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버스 타고 오시다가 그러게 말이에요. 길에 갇히셔가지고 네,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하고 오늘은 확실한 지하철을 갈아타고 왔습니다. 네, 오늘 지하철 타고 정시에 아는 사람 말도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지하철은 믿어도 됩니다. 아니 배종호 기자 말을 듣고 네. 내가 그렇게 타고 왔더니 놀랐어요. 말 듣고, 네. 다음부터는 지하철로. 네.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두 분이 쭉 너무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오늘부터 발언에 시간 제한을 두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방송 기자 출신이시니까 1분 30초 익숙하시죠? 뭐 시간의 개념. 그래서 얘기를 하시다가 초시계 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둘 다 자신만만, 두 분 다. 네, 좋습니다. 전현 작가님 뭐 2주 만에 어쨌든 등장을 하셨으니까. 네네. 요즘 국민의힘 향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시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헛발질 그만하고 안철수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저 무조건 안철수 네. 지금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가 돼야 된다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이제 n분의 1로 네. 야전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우리는 제1야당이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우리 문지방으로 기어 들어와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도 그 수많은 리그 중에 한 명 안철수 대표 그다음에 또 뭐 금태섭 의원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시선을 끌고 그다음에 네. 국민의힘도 아주 겸손하게 네.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뭐 안철수건 뭐 누구건 네 국민들의 시선 속에서 지지 속에서 또 흥행을 이루어야 된다. 그 얘기였습니다. 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뭐 지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야권 단일화 힘들 것이다. 미리 비관적으로 전망하시기도 하시는데 이번에는 철수하지 않고 완주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상당히 정치적인 불신이 있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네. 서울시장 선거 나간다고 그랬다가 포기했고 또 대선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단일화하다가 포기하고 불출마했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대선 나가고 서울시장 나가고 또 이번에 대선 나간다고 그랬다가 다시 이제 서울시장 선거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관적인 불출마나 또 동시에 습관적인 출마나 이렇게 네.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는데요. 네. 만약에 이번에 불출마할 경우에는 정치 생명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무조건 끝까지 본인이 완주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완주의 문제는 본인의 의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네. 지금 이제 주장하는 게 범보수 야권 단일 후보를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려면 뭐 국민의힘하고 당장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크게 보면 단일화가 세 가지 형식이 있어요. 국민의힘 들어가서 본인이 후보가 되는 방법 하나 있고 또는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 그 후보와 단일화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완샷으로 네네. 오픈 프라이머리 해가지고 후보가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들어가면은 제가 볼 때 후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든지 네. 아니면 원샷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 다 지금 만만치가 만만치 않은 않다. 상황이에요. 왜냐 여론조사 보니까 알겠습니다. 1%포인트밖에 나경원 의원하고 차이 안 나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이 본인의 알겠습니다. 정치 생명도 마지막 도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왜 웃었냐면 지금 네. 저만 듣고 있었군요. 이 초시계가 네. 헤드폰을 쓰셔야지만 네. 들리네요. 지금 그래요? 헤드폰을 좀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내용이 너무 좋으면 또 빨리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네. 어떤 건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헤드폰을 좀 착용해 주시고요, 그럴까요? 교수님. 네, 네. 그래야지 지금 이런 걸 소리가 아시탑이라고 그러죠. 네. 좋지. 이제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고 오늘 본격적인 살살합시다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제가 여야 의원들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에 대해서 지원금 받은 거 가지고 이거는 너무 심했다 혹은 뭐 이거 아니 예술가가 받는 건 당연하지 굉장히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분 먼저 하시겠어요? 예술가가 받는 게 당연하지가 않죠. 지금
우리가 뉴욕에서도 한 예술대학에서 졸업식에서 총장이 그런 데잖아요. 네. 이제 졸업하면 당신은 공식적인 실업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네. 예술의 길이라는 거는 가난, 고난 이걸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준용 씨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파라다이스 재단에서 공모전에서 3천만 원도 받았어요. 그러면 자, 거기서 이미 큰 돈을 받았으면은 이런 기회는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벤츠를 타고 와서 무료로 밥을 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공분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직업이 대통령 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면은 이분이 굶거나 집세가 밀리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또 역병이 돌면은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서도 임금이 반찬의 가지수를 줄이고 네. 옷을 아주 굉장히 허름한 옷을 입었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조심했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 내에 멘트를 끝내주셨어요. 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전 의원님 말씀 보면은 여기다 네.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편견? 아들이니까 부자다. 특혜. 아니, 부자라고 안 했어요. 아니 지금 맥락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굶지 않는다. 코로나19 피해자는 예의가 없는 거예요. 네. 문준영 씨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3건이나 전시회가 취소가 됐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 비리가 있었냐 특혜가 있었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을 안 지키면 대통령 아들이면 더 감옥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딱 떨어진 얘기는 못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대통령 아들인데 왜 받느냐 염치가 있어야지. 이른바 국민 정서법으로 갖다 네. 대거든요. 네. 그럼 대통령 아들도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또 대통령 얹혀 살면 얹혀 산다고 공격하고 또 해외에 나가면 해외로 도피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아들이 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되고 네. 특혜를 받아도 안 되지만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니까 네. 문준용 씨에도 동일한 잣대를 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청취자분들도 의견이 이제 엇갈리시는데 3173번님은 역차별을 받더라도 대통령 아들이라면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해야지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또 5637번님은 대통령 아들이라서 지원금 타면 안 되나요? 이 나라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그분도 세금 내잖아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어쨌든 문준영 씨가 이제 야권에서 워낙 공세를 하니까 해명을 2차례 걸쳐서 내놓은 것 같아요. 이 지원금은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나와 그 전시회를 준비했던 소위 말하는 영세 예술인들한테 간 거다. 큐레이터나 이런 분들한테. 그리고 또 통장도 따로 준비하고 있고 영수증도 다 챙기고 있다. 나 개인에게 화살 돌리지 말아라고 반박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당연하지. 그럼 그걸 혼자서 다 먹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준용 씨만 힘든 게 아니에요. 문준용 씨보다 더 힘들고 아주 고달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문준용 씨는 파라다이스 재단에서도 저는요 그 공모전에 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파라다이스 재단이 카지노 그다음에 도박 말하자면 호텔 이런 거 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사실 파라다이스 재단에서 돈을 주지도 않지만은 후원금이라도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뭐 공모전에는 나가는 거 좋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면 3천만 원을 받았으면은 또 1,500만 원을 그거를 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문준용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 대응 방식이 네. 아버지 지지율 깎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보십니까? 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힘들고 이러는데 좀 뭐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뭐 착각들 하시나 본데 나는 심사 다 받았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일반 사원으로 들어가서 심사 받고 취직 시험 보면은 그거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토목 그리고 매너가 이번에 문제다. 블라인드 네. 테스트도 아니었고요. 이번에.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모든 거를 삼가고 피하고 이러는데 아들도 네. 그래야죠. 시간이? 아버지 따라야죠. 알겠습니다. 이 초시계가 굉장히 효과가 있네요. 좋네요. 좋네요. 아주 네. 저희 입장에서. 저도 좋아요. 정 의원님께서 네, 이렇게 네. 나눠 먹는 거 당연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투명하게 예산 자체를 서울문화재단에서 관리하거든요. 네네. 통장을 따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작가가 가져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제 갤러리에다 줘야 되고 그리고 큐레이터 줘야 되고 기술자 줘야 되고 네, 또 네. 동료 예술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영수증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 투명하게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뭐가 문제냐? 그리고 1,400만 원 같은 경우도 뭐
1,400억도 아니고 정상적인 지원 절차에서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든지 네. 자격이 안 되는데 바꿔서 변칙적으로 했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대통령 아들도 다시 얘기하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러면 음성적인 돈 받아가지고 음성적인 삶을 살아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계속해서 뭐 의혹만 제기하거든요. 취업 특혜 의혹 제기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거 없어요. 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정치 공세라고 보는데 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구태 정치니까 좀 정확한 근거 없으면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를 안 해가지고 이번에 하태경 의원이 정보 공개의 그 판결을 받아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서울문화재단에서도 이번에 그 과정을요 개인정보다. 아니 그럼 개인정보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개인정보 부분은 가리고 어떻게 해서 이 돈이 지급됐고 심사의 기준이 뭔가. 그리고 한간에서는요. 이게 증강현실 그 오규먼트 섀도우 뭐 증강현실의 그림자다 이러는데 파라다이스 재단에서 한 작품하고 네. 이 작품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공탕도 아니고 이렇게 2번씩 3번씩 우려먹느냐. 그러니까 이런 과정 같은 것도 이 성명을 해야죠. 그리고 그 문준용 씨도 분명히 그랬어요. 이렇게 다 나눠주고 막 이러지만 작가의 인건비는 받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자기도 이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준용 씨가 지금 뭐 힘든 거 다 좋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저도 힘들고 우리 동네에 문 닫은 식당 아주머니도 저 붙잡고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재난지원금 1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준용 씨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작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작품활동 지원비다. 네. 이랬죠. 그럼 받지 말아야죠. 더더욱. 네. 이제 교수님. 다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준용 씨도 힘든 거예요. 근데 문준용 씨한테만 감수하라는 건 좀 안 맞고 네. 지금 1,400만 원에 관련된 사람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얼추 잡아서 뭐 한 7명만 된다면은 274, 한 200만 원 정도 간 것 뭐 같아요. 각각, 네. 그럼 이제 이 네. 부분은 뭐냐면은 수익금이 아니고 그게 정확하진 않죠. 전시회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략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시회를 해가지고 네. 작품을 팔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시회를 열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비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품이 하나도 안 팔리면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생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 공개를 얘기를 했는데요. 네. 개인정보의 영역과 공적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라든지 또 평상시에도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것까지 공개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글쎄 제가 알겠습니다. 보기에는 네. 지금 뭐 문준용 씨가 너무 힘들다 이러는데 문준용 씨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택시 그 기사님들께서 한강 가자고 하면은 참 섬찟하다 이런 말씀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전시회에서 이제 문준용 씨가 이랬죠. 사실은 참 중요한 게 남의 자식 얘기는 하는 건 아닌데 문준용 씨가 이렇게 대응하는 걸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문준용 씨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나오면은 여론에 네. 일단은 죄송하다 무리를 일으켜서 지금 사람들이 무리를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우리도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데 양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문준용 씨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저는 근데 교구도 지금, 네. 납품했잖아요. 지금 교육부 계속해서 산하에서. 같은 논리만 가는데 아, 지금 무리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무슨 무리를 일으켰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무리인 거죠. 문준용 그럼 뭐가 무리예요? 씨만 힘드냐라는 얘기는 제가 계속했어요. 아니, 문준용 근데- 씨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아니 힘든 아직 게 1분 아니고 30초 안 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같은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렇게 큐레이터 룰을 기자한테.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마무리 발언 시간이 아니, 좋아요. 됐습니다. 그럼 네. 같이 나눠서 하자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같은 논리를 계속 얘기하니까 반복만 아니 되잖아요. 그거는 되게 그 생각이지. 같은 논리를 그러면 배종우 기자는 내가 이미 앞에서 결론을 낸 문제를 갖고 다시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서로 그렇게 하는 거는 어른답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교구 납품도 했잖아요. 그리고 3천만 원도 받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난하다고 아주 뭐 정말 먹을 끼니가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봐야죠. 자, 겸손해야죠. 그러면요, 이제 저도 발언을 주세요. 제가 질문만 할게요. 자, 네. 무리를 일으켰다고 주장하셨는데 무슨 무리를 일으켰는지 얘기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문준용 씨만 힘든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아닌 논리를 계속해서 얘기하냐 이거 내 질문. 뭐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문준영 아니 그러니까 씨가? 지금 계속해서 논리가 아니, 왔다 갔다 그러면은 하는 게 지금요. 제가 이건 제 발언기에 만약에 룰대로 한다면은 자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준영 씨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전 의원님은 문준영 씨는 자꾸 힘이 남들보다 덜 들지 않느냐라는 맥락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 드린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지금 딱 떨어지게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죄송하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으니까 그럼 무슨 무리를 일으켰느냐 법을 어겼느냐 아니면 도덕성이 훼손되느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지금요. 이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하면 법을 어겼냐. 이건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 조국도 그러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문준용 씨는 법도 어겼죠. 어떤 점에서 보면은요. 자, 이 고용정보원에서 문준용 씨가 취직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요. 굉장히 미심쩍은 게 많고 또 문준용 씨의 그 취직 과정에 대해서 6일 동안만 일부 사람에게만 공모를 한 거. 네, 이것도 의원님. 굉장히 증거로서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만 오늘 그 주제는 네. 이번에 예술인 지원금을 조금 한정해 그러면 주시면 좋죠. 고맙겠습니다. 예술인 지원금도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문준용 씨가 1,4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문준용 씨 이름이 그때 다 노출이 됐지 블라인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 파라다이스 재단에서 말하자면은 증강 그늘 증강 그림자 인사이드 이걸로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증강 그림자 아웃사이드 밖에 그러니까 안에서는 3천만 원 밖에서는 1,400만 원인데 작품이 거의 똑같아요. 그게 똑같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고 문준용 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똑같은 전시회를 하면은 작품을 하면 나중에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말하자면 이 공모라든가 이 시범하는 데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똑같은 네. 걸 어떻게 두 번씩이나 해갖고 돈을 탑니까? 시간이 다 4,400만 됐습니다. 원을. 제 발언 차례까지는 하고 네. 좀 잘 네, 앵커께서도 균형을 맞춰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맞추고 지금 있습니다. 저기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공격하냐면 네. 정유라 문준영 방지 조례를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정유라하고 문준영하고 같은 지금 사안입니까?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부정입학 딱들이게 법 위반했고 학사관리 성적관리 위반해가지고 딱들이게 처벌받았고 삼성에서 말 공급받아가지고 결국은 자기 어머니 감옥 가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동일 사건입니까? 그리고 지금 전효혁 의원 같은 경우서 네. 뭐라고 그러냐면은 법을 어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뭘 법을 어겼는지 또 미심쩍다 의혹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이 국민의힘이 하면은 결국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고 정치 불신 내지는 정치 혐오만을 일으키니까 이런 제1야당의 자세는 이제 고쳐야 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야당이 되겠다. 합리적인 야당이 되겠다. 그럼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글쎄, 여기서 제가 이슈를 한마디만 더 네, 하겠습니다. 왜냐면 똑같이 정리를 해야죠. 똑같이 맨날 갔기 법을 때문에. 얘기하는데 네. 우리가 아니, 이러면 말싸움밖에 대통령한테 안 되는 거 아니 앵커도 발언이 한 번 가면 정리를 해야죠. 네,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오케이. 지금 네. 다른 이슈로 넘어가도록 후배니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1608번님이 한마디만 할게요. 이분 이제 듣다 또 문자 주신 것 같은데 문준용 씨가 선정됐다가 양보했다면 기사 하나라도 나왔을까요? 또 이런 질문도 함께 주셨네요. 두 번째 이슈는 오늘 탈당했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얘기입니다. 아빠 찬스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 중경건설사 오너인 부친이 사업체를 차려잔 뒤에 일감 몰아주기로 재산을 130배 불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아빠 찬스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교수님 먼저 네, 발언 좀 이건 해주시죠. 매우 심각한 문제. 이거는 네네. 여기 국민 감정의 정세의 문제가 아니고요. 비리 종합 의혹 세트라고 지금 받고 있거든요. 당장 아버지가 취재 네. 기자에게 3천만 원을 준다는 그런 동영상이 찍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첫째 딱 떨어진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은 언론인도 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수사를 해서 처벌을 받아야 될 사안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편법 증여 문제가 있습니다. 일감을 몰아줬고 또 일감을 떼줬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증여세를 탄류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 전봉민 의원 같은 경우 6억 8천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900억이 넘거든요. 네. 무려 130배나 재산이 네. 증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편법 증여가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에 들어가면 제가 볼 때 처벌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이제 부산 송도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지금 진행 중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엄청난 인허가 의혹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구 단위 계획 변경하고 또 주택사업 승인하는데
5개월 만에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권력형 배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네. 또 그다음에 당초에 주거 비율이 5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80%로 상향 조정됐어요. 그리고 용적률이 866%까지 상향 조정됐어요. 근데 이거를 심사하는 공동위원회에 사돈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철저하게 수사해서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공수처로 해야 된다. 네, 법적으로 다 문제가 된다. 전 의원님, 네, 네, 뭐 저는 이 나쁜 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일단 오늘 이제 탈당을 했는데요. 네. 탈당함으로써 저는 끝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물론 봐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제대로 뭐 이거 가지고 공수처까지 하지 않더라도 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하면은 이 불법성은 금방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아버님께서요, 이 3천만 원을 기자한테 주면서 말하자면은 뭐 무마 봐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기자들이 그동안에 정말 옛날에 이런 구악 기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옛날에 없습니다. 많았어요. 네. 네, 옛날엔 많았죠. 네네. 그러니까 이 어르신께서 아마 옛날 생각을 하신 건데 새로운 시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 아들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쁜 건 나쁜 거고 그 대신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냥 이상직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처럼 그냥 탈당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끝까지 조사해야 된다. 저는 이런 아빠 찬스로 내부자 거래한 것도 진짜 나쁜 일이지만은 네네. 이상직 의원처럼요 탈세하고 거기다가 직원들요 더구나 저가 항공에서 월급이 너무 적거든요. 근데 직원들 임금까지 떼먹고 체불한 거 네.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MBC에서는 둘 다 다루고 있죠. 이상직 의원도 다뤘었고 지금 또 다시 이제 국민의힘 전복민 의원 이제는 탈당했지만 전복민 의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취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탈당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칠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탈당해서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서 보통 탈당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네. 박덕흠 의원에 이어서 지금 네. 전복민 의원까지 그렇죠. 두 사람 다 뭐 엄청난 부동산 재벌이라고 봐야 네네네. 되거든요. 500억 넘고 뭐 900억 넘는데 둘 다 탈당을 했지만 탈당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과연 면죄부가 주어질까?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뭐 부자 정당 또는 뭐 보수 정당 또는 뭐 부동산 투기 정당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전격적으로 탈당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탈당의 변을 보니까 상당히 좀 어이가 없는 게 네. 아버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 라면서 얘기를 했죠. 탈당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는 다 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도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사에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앞장서서 국회 윤리에 회부시켜가지고 반드시 뭐 의원직 박탈까지 가든지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문제가 지금 굉장한 악재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부산 송도에 초건축 주상복합 아파트 진행 중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인허가 비리 의혹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관련자들에게 다른 뭐 돈이 오고가 뇌물 이런 의혹들이 드러난다면은 네. 제가 볼 때 부산시장 선거에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서 이게 앞으로 만약에 태풍의 눈 될 가능성이 있고, 네. 네네. 네, 시장 선거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영향이 있을 네네. 것이다. MCH 분이 문자 주셨는데요. 전복민은 아빠 찬스가 아니라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이 엄청난 불법인데 아빠 찬스라는 가벼운 단어로 표현하지 말아라. 이런 뉘앙스의 문자를 주신 것 같네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아니 뭐 네. 지금 댓글 주신 분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우리가 이런 건설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 불법적인 일이라든가 부정적인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걸 경험상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정권 들어와서는 한 단계 넘어서 갖고 네.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서는 정말 마지막 퇴직금을 갖고 안전하다고 설명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몇 억씩을 날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수사가 진전되고 있는가. 지금 또 뿐만 아니라 저 이- 이슈에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아니, 좋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 전복민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박덕흠 뭐 이상직 그런 것처럼 저는 그냥 깨끗이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신이 아버지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일단 탈당부터 하겠다. 네. 이게 시작이죠. 그게 끝이 이거 아닙니다. 시작이다. 네. 네. 그래서 뭐 정봉민 의원으로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을 그냥 잘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정치를 하려면 기업하고 딱 네. 손절을 하고 그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백지신탁 맡기고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네. 이분의 경우는 굉장히 여지가 많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댓글 올려주신 분 저도 동의합니다. 네. 끝으로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 발언도 하시고 맞춰야 될 시간이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교수님. 전봉민 의원이요. 네. 부산 시의원으로부터 정치 시작을 했거든요. 5, 6, 7. 시의원으로부터. 그런데 그거 네. 하면서요. 자기 아버지 회사가 매출이 5년 사이에 50배가 늘었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배경 또 어떤 여러 가지 거래가 없으면 불가능한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데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네. 이런 걸 수사하고 공수처가 출범돼야 된다고 국민들이 염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 부분 반드시 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이것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방해, 감찰방해 받고 있거든요. 의혹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마무리. 제가 보기에는 뭐 이 네. 벼룩 잡는다고 추가상관 태운다고 뭐 전봉민 의원처럼 또 이상직 의원처럼 이 명백한 걸 갖고 네. 뭐 공수처까지 기다립니까? 지금 검찰 경찰에서 조사하면은 불법적인 거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말 이 우리가 문준용 씨에 대해서 분개하는 거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즉 국민들에게 겸손함. 지금 모두 어려운데 이런 일로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난 참 죄송하게 생각한다. 네. 이렇게 했으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움이 됐을 텐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까먹은 거죠. 알겠습니다. 양쪽 다 의견을 들어봤고요.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토론이 이제 마무리 끝날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가지고 오늘 토론은 어떠셨습니까? 토론이 네. 화끈한 건 좋은데 네, 초식의 일단, 도입을 반복은 안 했어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복 안 됐으면 좋겠다. 네, 작은 소망. 네, 알겠습니다. 전희옥 의원님 어떠셨습니까? 저번에 버스에서 전화 받는 네. 것보다는 스튜디오가 좀 나으시죠? 그리고 너무 죄송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데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요. 명방송 기자니까요. 칼 같아요. 원래 네, 오늘 유명했어요. 오늘 두 분이 좀 타이트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훨씬 더 저는 재밌게 네, 들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맞춰야 되겠습니다. 살살합시다 코너였고요. 지금까지 전희옥 전 의원 그리고 배종호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